저는 3년 전 주식으로만 1억을 넘게 날렸습니다. 그 돈은 저의 미래를 담보로 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했던 돈이었죠. 돈이 증발하면서 저의 심장은 누군가 손으로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명치를 엄청 세게 맞아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듯한 고통도 느꼈습니다. 심란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도 나서 차를 폐차하기까지 했죠. 어째서인지 안 좋은 일들은 겹쳐서 다가왔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을 기회비용 삼아서 날린 1억을 수업료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데 도움되기를 고대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돈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돈을 버는 것,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돈을 불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따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인생을 바꿔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뭘까요? 돈을 버는 것보다는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모으질 못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리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잘 모았더라도 불릴 줄 모른다면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돈 버는 법과 모으는 법에 대해서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은 돈을 불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왜 하시나요? 아마 한 분도 예외 없이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투자해서 원하는 수익을 얻고 계신가요? 주식으로 1억을 만들려면 3억을 투자하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임에도 돈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5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주식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주식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날렸기에 불과 몇 번의 선택과 실수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느낀 고통은 정말이지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주식에 관심을 끊으면 그런 일을 또 겪지는 않을 수 있겠죠? 회피하면 쉬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실전에 적용할 지혜로 바꾸고자 했어요. 그렇지 못하면 주식이 아닌 뭘 하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리고도 이를 극복해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몇몇 책을 책방에서 집어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투자 관련해서는 사기꾼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나름의 고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10 법칙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 10억 이상 불린 경험이 있는 사람, 10% 이상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계좌를 까서 확인해보거나 하진 못했지만요, 국내 투자자든 해외 투자자든 이런 사람들의 책과 조언을 찾아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깡통 계좌를 차면서 그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쳤기에 투자로 성공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투자 방식을 나열하면 정말 다양하지만 일치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부 가치 투자를 했다는 점이었죠. 또한 자기만의 투자 철학, 신념, 원칙을 세웠다는 것과 이를 반드시 지켰다는 겁니다. 투자의 목적은 돈을 불리는 건데 그들은 결코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한 게 아니었어요. 피 같은 돈을 목숨이라 여기고 잃지 않는데 집중하는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살아남으려는 모습과 흡사했어요. 아니,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잃지 않으려 한다고? 그럴 거면 안전한 예적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지 뭐하러 투자를 해? 뭔가 이런 아이러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게임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지게 되고 그 결과는 상상하는 그대로 펼쳐지기 때문이었죠. 또한 자산을 잃지 않고 지켜내야만 복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벌기 위한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한 번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면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하시길 조심스레 권유드려 봅니다. 9번 이기더라도 마지막에 한 번 지면 모든 걸 잃는 것이 전쟁이고 투자이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워렌 버핏의 투자 제1원칙이 원금을 잃지 말라일까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의미죠. 피 같은 돈이 줄줄 새면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알기에 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잃지 않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절대로 믿어선 안 됩니다.
하나는 촉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보를 듣거나 인터넷에서 검색 몇 번 해보면서 혹할 때가 있습니다. 혹했다면 제대로 된 판단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훅 갑니다. 첫 발을 잘못되면 목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작부터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매수하기 전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 무지한 사람의 촉과 탐욕은 실패하는 투자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투자의 대표적인 이유 두 번째는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엄청난 인맥과 이력이 있는 사람, 장밋빛 미래, 회사 관계자의 정보 등 누군가의 말만 믿고 자신의 투자금을 건넨다는 것은 도둑놈에게 집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엔 그 믿음이 자신의 발등을 아주 참혹하게 내리찍죠. 더 심각한 문제는 확실한 정보라는 생각에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만신창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닌 다른 사람의 삶도 망치게 되는 거죠. 무지와 탐욕, 그리고 사람을 믿는 투자에는 쉽게 가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경계해야만 해요. 남에게 의존한 투자 방식은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시세에 따라 마음이 계속 흔들릴 거고 설령 투자에 성공한들 그 다음은 또 의존해야 하죠. 투자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자고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 기업이 가진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주가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그 기업의 10년 후가 생생하게 그려지시나요? 만약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선 볼 줄 알아야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위험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둘째,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위험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투자에 앞서 수익보다 먼저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안전함은 위험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내가 선택한 기업이 사양 산업이 아닌 다가올 산업에 속해 있는지, 기업의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을 살펴봤을 때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정량적으로 또 정성적으로 분석해 봐야 하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비싸게 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훌륭하지만 저평가된 종목,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죠. 애초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투자는 실패하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에 앞서 이순신 장군님을 떠올려보면 도움 되실 거예요. 정유재란 직전, 일본은 첩자를 통해 언제 가토군이 바다를 건너올지 의도적으로 흘립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출전 명령을 거부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로 함부로 군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자리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라고 했죠. 결국 명령을 거부한 이순신 장군은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균이 선조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전투를 감행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합니다. 투자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실보는 자리에서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만 투자를 해야 하죠. 이에 대해 워렌 버핏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자의 목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게 이해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맞는 회사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맞는 회사를 찾으면 가능한 많은 양의 주식을 사야 한다. 그리고 그 후 당신의 생각을 흔드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결국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위 정보나 유인에 넘어가지 말고 가장 안전한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안전한 구간이 어디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둘째로 가치와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수익을 얻으려면 가치보다 싸게 사야 합니다. 결국 주가는 실질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워렌 버핏 등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이 지킨 투자 원칙, 좋은 기업의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렸다 팔기. 근데 이토록 당연한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적정 가치와 안전 마진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가치보다 싸게 사셨나요?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샀다면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 샀다면 그건 투기라고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고수들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거나 팔지 않을 종목을 가치보다 가격이 쌀 때마다 사들이면서 배당도 받고 자산도 늘리거나, 이 원칙 외에는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치보다 가격이 싸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대감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건지, 혹은 기업의 가치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이건 직접 실전을 경험하며 익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ER이 5보다 아래면 저평가네, PBR이 1배 이하면 저평가네, ROE가 높으니 이익을 잘 내는 좋은 기업이네. 이렇게 단순하게만 판단할 게 아니라 경쟁 기업이랑도 비교해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재무제표 분석이나 차트 분석이 미래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현재도 돈을 잘 벌고 다가올 시대나 사이클에 수혜를 볼 기업이면서 3년 후, 5년 후 실적이 더 좋아질 회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때 사야겠죠.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금방 오를 것 같은 기업을 찾더라고요. 단기에 큰 돈 벌 생각을 하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설령 좋은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당장 시세가 나오지 않으니 팔고 나가죠. 그러면 계좌는 점점 깎여나가고 맙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투자에서 10% 손실이 났다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11% 이상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에서 50% 손실이 났다면 100% 수익이 나야 본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오랜 기간 고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치 있는 종목을 실제보다 싸게 샀다면 그 투자는 그 자체로 성공을 보증합니다. 이미 투자 시점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오직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으로만 투자하시고요. 시장에 대응해 잃지 않는 투자를 누적해보세요. 그럼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어 여러분의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줄 겁니다. 오늘 내용은 부자가 되기엔 느려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임을 수십 년에 걸쳐 시장이 또 투자의 대가들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도움되는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어치버였습니다.